네, 예고해 드린 대로 여론조사 결과 분석해 보죠.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네,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냈습니다. 네. 지난번 저희가 이제 전화로만 연결해서 좀 아쉬웠는데 네네. 오늘은 직접 모셨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신용환 부위원장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네. 이번에 충북도지사 후보 지지도 네. 여기에 대한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일단은 개요부터 잠깐 듣고 저희가 시작을 해볼까요? 네, 어떻습니까?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3일, 14일 양일간 네. 충북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9명을 대상으로 무선 가상번호 100% 방식으로 조사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4%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요. 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자, 충북도지사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신용환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부위원장. 22.7%로 오차 범위를 넘는 수준으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리고 노영민 전 의원이 14.9%, 그다음에 한범덕 후보가 전 청주시장인데 11.7%, 네. 송기섭 전 진천군수가 10.9% 순으로 나와서 1강 3중 분위기로 나타났습니다. 1강 3중. 네. 자, 그럼 대표님 보시기에 어떤 요인이 이 지지도에 좀 작용을 하고 있나? 이거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신용환 부위원장 네. 사실 원래는 국민의힘 쪽에 있다가 맞아요. 지난 계엄 전에 음. 민주당 쪽으로 넘어와서 네. 지금 보수가 괴멸하고 있는데 탈출 잘했죠. 사실 신용환 부위원장이 박근혜 정부 때 또 청년위원장 장관급 인사였습니다. 맞아요. 저희 대학교 동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세요? 예전에는 우리 장관님 친구지만 장관님 이렇게 불렀던. 근데 아무튼 이재명 정부 출범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네.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갔고 아하. 또 계엄 전후에서 지금까지도 여러 방송에 나와서 적진의 중요한 정보들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되지 예, 않겠습니까? 백전백승. 그래서, 네, 그래서 현재 민주당 집권이 굉장히 큰 공을 세운 부분을 이 충북 도민들도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굉장히 인지도가 높지만 현재 최근 들어서의 방송 노출 이런 부분은 확실히 신용환 부위원장을 따라갈 수 없었을 것 같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큰 격차. 지금 오차 범위를 아까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3.4% 포인트라고 했으니까 위아래로 6.8% 포인트 격차 이상이면 오차 범위를 넘는 네. 수준인데 지금 두 후보 간의 그 2위 후보 간의 격차가 꽤 납니다. 꽤 낮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더 눈에 띄는 거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네. 37.7%를 기록해서 19.9%를 기록한 노영민 후보를 조금 더 벌리는 그래서 민주당 경선 과정이나 예. 또 본선 과정에서 타 후보보다는 현재 스코어는 굉장히 유리한 구도에 처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 구도가 이재명 이제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유권자들의 생각이 네.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또 어떤 후보가 잘 맞출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면을 쭉 눈여겨 보더라도 네네. 노영민 후보를 포함해서 다른 후보군들은 글쎄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전 정부 사람이다라는 또 그런 그렇죠. 인식도 강하기 때문에 네네. 또 작용한 그런 부분이 있어 네. 보이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과정 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친명이냐 또 친문이냐 약간의 미묘한 구도 간의 경쟁, 있죠. 갈등 예, 뭐 이런 있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 워낙 지금 높은 네.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 50% 중반에서 60%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북 도지사 선거 제8회 도지사 선거 때는 사실 김영환 지사가 노영민 전 후보를 큰 격차로 이겼었는데 네. 지금은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지금 민주당이 많이 앞서고 있거든요. 어허. 그리고 대통령 지지도도 이곳에서 굉장히 높고 네. 그러니까 대통령 후광 효과를 확실히 민주당 후보들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집권 이후에 1년 반까지는 집권 여당이 항상 유리한 선거
그리고 광역단체장 17개 기준하면은 네. 100% 이겼습니다. 여당이. 그렇기 때문에 올해죠. 6월 3일 날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날인데 지난 대선으로부터 딱 1년 되는 그렇죠. 1주년 기념일 날 또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한 번 더 힘을 실어주자. 음. 여전히 허니문 기간이라고 좀 볼 수 있고 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국민의힘 후보들보다는 네. 굉장히 약진을 하고 있다. 그래요. 약진하고 있는 그 흐름을 짚어주셨고, 자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 적합도 조사 또 해봤습니다. 네. 현역인 김영환 지사가 앞서가는 그런 그렇습니다. 뉘앙스네요. 예, 김영환 18.4 아하. 그리고 조기령 전 충주시장 12%. 그래서 6.4% 포인트 격차로 나타났고요. 네. 그다음에 3위가 윤갑근 변호사인데 네. 이 전 도당 위원장입니다. 8.8%. 어제 윤석열 바로 선거. 옆에서 예. 변호사 역할을 했던 윤갑근 윤갑근. 전 도당 위원장이 3위 8.8%. 어. 그리고 윤희근 전 경찰청장이 7.5% 순으로 나타났는데 네. 국민의힘 지지층만 따로 떼서 보면은 김영환 지사가 40.5%로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김영환 지사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떠오르잖아요. 굉장히 친윤적인 발언을 해서 그동안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굉장히 높은 로열티, 충성도를 갖고 있다. 조길형 후보는 네. 전체는 2위였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4위로 내려갔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윤석열 변호인 했던 윤갑근 전 도당위원장이 20.6%로 2위로 올라섰고 네. 그다음에 윤희근 전 청장이 12.5%로 3위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김영환 지사가 좀 유리해 경선에서 좀 보이네요. 유리해 보이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네. 또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제 김영환 현 지사와 민주당 후보들 간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그래서 가상 대결도 붙여봤죠? 그렇습니다. 예, 이거 한번 볼까요? 신용환 대 김영환 먼저 네. 소개를 해드리면 신용환 후보가 민주당에서는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신용환 대 김영환 43.9 대 29.2 14% 포인트 가량 한 15% 네. 포인트 가까이 신용환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때는 김영환 58%, 노영민 42%로 무려 16% 포인트 격차로 김영환 후보가 이겼었거든요. 차이가 많이 났었네요. 그러니까 그때의 노영민 후보가 득표했던 지지율 이상으로 네. 지금 신용환 후보가 지지를 받고 있고 반면에 김영환 지사는 그때 58%를 득표했는데 지금 29.2%밖에 지지를 못 받고 있습니다. 네. 도정 평가를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김영환 지사가 그동안에 나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 지금 준엄한 계엄의 심판의 시기 아닙니까? 어제 윤석열 무기징역 나오고 그렇죠. 사형이 아닌 것에 대해서 진보층은 또 불만이 있고 예. 물론 이제 윤호개인 세력들은 또 과하다고 얘기하지만 아무튼 어제 판결은 양측이 결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고 네. 계엄, 탄핵 뭐 이런 심판의 과정이기 때문에 신용환 후보 또 노영민 후보는 압도적으로 지금 높게 나타났고 김영환 후보는 그동안에 자체 도정 평가 조사를 해서 그 지역 언론에서 발표한 것들 보면 나쁘지 않았었는데 이 가상 대결 1대1 구도로 하니까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다. 예. 원래 충북은 사실 예. 수도권하고 그다음에 충북 뭐 이쪽 대전 이쪽은 사실 굉장히 팽팽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스윙 보터들이 맞아요. 많이 있고 또 응답률도 사실 충청도가 낮습니다. 잘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잘 드러내지 않죠. 충청도 특유의 예, 그게 충청도민이 많이 사는 인천도 응답률이 좀 낮아요. 그래요? 속내를 참 알기가 어렵죠. 저희 어머님 충청도인데 무슨 생각하고 계신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김영환 지사가 그 지금 전체적인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전국적인 국면 때문에 큰 격차로 좀 뒤처지고 지금 공교롭게도 말이죠. 김영환 지사, 신용환 후보, 네. 노영민 후보 다 예. 연세대학교 선후배들입니다. 공교롭게. 공교롭게도 누가 되든 연세대에서 심지어 노영민 지사도? 전 비서실장은
이 스튜디오와 같은 건물에 사무실에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종종 이제 마주치기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가상대결에서는 많이 앞서는데 예. 지금 민주당 다자구도에서는 조금 열세 있는 그런 거. 근데 저도 다 이제 같은 대학 동문으로서 다 잘하는 사이라서 굉장히 곤혹스러운데 그래도 신용환 부위원장 예. 친구가 뭐 좋은 지표가 나오니까 좋네요. 네. 신용환 축하한다. 네, 친구의 이 지표를 보면서 또 흐뭇해하고 네, 있는 우리 이택수 대표님. 조선인들한테는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예. 네. 친구가 먼저다.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충북도지사 조사 결과 좀 짚어봤고 이어서 경기도지사. 네. 여기도 좀 뜨겁습니다. 지금 뜨거운 뜨겁죠. 지역인데요. 자, 이것도 한번 개요를 잠깐 볼까요? 어떻습니까? 네, 경기도 조사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했고요. 조사 방식도 기간은 같았습니다. 네. 다만 표본 오차가 802명이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3.5% 포인트. 네. 아까는 3.4였는데 3.5% 0.1% 포인트 조금 높았고요. 네. 그다음에 일단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느냐가 여기는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 후보 지지도 여기에 관심이 쏠리는데 네. 어떻게 나왔습니까? 추미애 27.0, 김동연 21.2, 한준호 17.2 순으로 나타나서 네. 추미애 후보가 오차 범위 내지만 앞서는 것으로. 왜냐하면 지금 격차가 한 6% 포인트 가량 차이 납니다. 5.8% 포인트인데 조금 전에 제가 3.5% 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했기 때문에 네. 7%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야 되는데 지금 5.8% 포인트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앞서고는 있습니다만 네. 오차 범위 내이기 때문에 접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김동연 후보 21.2, 한준호 17.2로 바짝 쫓고 있는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봤을 때는 격차가 좀 벌어집니다. 추미애 41.9, 한준호 25.0으로 네. 16.10 한 17% 포인트 격차. 그러니까 오차 범위를 넘어섭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네. 그리고 한준호 후보가 2위였고 김동연 후보가 2위하고는 오차 범위 내지만 김동연 후보가 3위로. 그러니까 이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의 이 정서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김동연 후보가 지난번하고 좀 다르게 이재명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고 혹은 민주당 적극 지지하는 층으로부터는 네. 사랑을 덜 받고 있다. 지금 추미애 전 장관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민주당 이제 지지층에서의 수치가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선을 그렇습니다.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그걸 봤더니 김동연 지금 현 지사가 네. 이제 밀리더라. 지난 그래도.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지난 대선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과는 조금은 거리가 생긴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지사가 현역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추미애 후보한테 조금 밀리는 양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김동연 지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네. 뭐 김용 이 전 부원장 출판 기념회 오늘 네. 수원에서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온다 그러고 이제 화해 네. 제스처 그러니까 화해를 하고 있구나 네네. 이런 식의 언론 보도도 있기도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좀 작용이 있겠습니까? 영향이 있겠습니까? 지금 지난번 12월 말에 저희가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랑 비교하면 추미애 후보의 상승폭이 더 크긴 하지만 김동연 지사의 상승도 있었다. 한 4% 포인트 가량 있었어요. 추미애 후보는 7% 포인트 상승했는데 네. 김동연 지사는 4% 포인트 상승했고 아하. 한준호 후보도 3% 포인트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예. 김동연 지사가 나름 노력하는 모습이 반영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추미애 후보의 예. 약점. 그동안에 추미애 의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하면서도 많은 고초를 겪었고 지금 또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사실 국회의장이라든지 더 높은 자리를 가야 될 분임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희생을 하는 모습. 그래서 언더독 효과. 네. 우리가 민주당 지지층에서 좀 부채의식을 갖고 있는 그래서 추미애를 좀 도와야 된다 이런 정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연 지사보다는. 그래서 격차가 좀 벌어져 있는데 말씀하신 네. 대로 김동연 지사가 여러 민주당 행사에 지금 많이 적극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좀 격차가 있다. 아직까지는 격차가 있다. 한준호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번 예.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논의 과정에서 사실
선명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그렇죠. 호불호가 좀 갈리는. 그래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일부 조사에서는 좀 지난번 한두 달 조사보다 좀 떨어지는 하락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리얼미터 오마이뉴스 조사에서는 네. 다시 상승하는, 아하. 좀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나서 그 당 통합 논의 과정에서 입었던 상처가 좀 많이 치유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요. 이 이제 통합 과정에서 이제 한준호 이제 의원의 선명한 이 모습들, 악역을 맡은 거죠 사실. 예, 악역을 맡았다 이 표현도 있지만은 어쨌든 앞장서서 할 말을 하는 이런 모습들. 이게 또 어떻게 작용하게 네네. 될까 네. 관심을 지켜보게 되고 어쨌든 뭐 추미애 의원이든 한준호 의원이든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뭐 이제 스타트 라인에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또 어떻게 후보들의 지지율이 변하게 될지 네.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눈여보도록 하고 자 국민의힘 후보 좀 국민의힘 후보는 좀 안 보이는 것 같긴 하던데 어떻게 좀 조사가 됐습니까? 그렇죠. 지금 서울보다 경기도가 네. 좀 좋지 않아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무덤이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서울은 지난번 대선 때 한 자릿수 이내에 맞아요. 격차였는데 경기도는 이재명 후보가 좀 많이 이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 지방선거 때는 아시겠습니다만 네. 김은혜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가 굉장히 유승민 후보가 아니라 김동연 후보가 1% 포인트 이내 싸움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김동연 후보가 그때 박빙 승부 신승을 하면서 대스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많이 이기는 뭐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서로 안 나오려고 하는. 그래서 유승민 전 대표도 지금 안 나온다고 나오겠다는 한 거 아니에요? 의사를 지금. 예. 근데 정치는 생물이니까 또 나올 수도 있는 거라서 저희가 한번 넣어봤는데 지난번에는 김은혜 의원을 넣어봤었고, 근데 서로 지금 네. 안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유승민 후보를 상정한 게 유승민 후보가 지지율이 또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승민 후보가 17.7, 이준석 후보가 11.6, 네. 그다음 심재철 전 의원 4.9, 원유철 전 의원 3.2. 그래서 유승민 후보가 많이 앞서고는 있습니다만 없음 42%나 됩니다. 없음이 40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네. 진짜 없죠. 54.8%가 지지도가 없다는 거고 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사실 뭐 김은혜 의원 이번엔 빠졌고 심재철, 원유철 두 후보가 이제 전직 의원이긴 합니다만 이미 잘 몰라요. 심재철, 원유철 많이 잊혀졌습니다. 다선 의원들이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 이준석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면 배신자 프레임에 아직도 갇혀 있는 유승민 전 대표는 많이 이제 완화가 됐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배신자 이미지가 강해지면서 거기서 유승민은 좀 이제 밀려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찍을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24.6%나 되고 그 중에 가장 높긴 하지만 유승민 후보가 24.9%밖에. 그러니까 정당 충성도가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국민의힘은 참 암울한 지표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황이다.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글쎄요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던데 어떻습니까, 대표님 보시기에는? 그렇죠. 뭐 예. 승산이 있으면 승산이 도전해 있으면. 볼만한데 왜냐하면 의원직을 던지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경기도지사가 또 그동안에 이재명 대통령 이전까지는 한 번도 대통령이 된 적이 없어서 좀 경기도지사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네. 그렇게 매력적인 정치의 가도에서 아. 매력적인 어떤 자리는 아니었는데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 징크스가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경기도지사가 되면 또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서울보다 더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고 거기서 성과를 내면 이제 바로 직상장 할 수 있는 겁니다. 대선에서. 근데 뭐 그런 걸 알면서도 이준석 후보는 대표는 승산이 없잖아요. 뭐 지는 게임 희박하죠. 뭐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는 게임에 나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서 한번 넣어본 거죠. 그래서 예. 1대1 가상 대결을 또 해봤는데요. 가상 대결. 일단 이준석 후보보다는 유승민 후보가 좀 잘 나왔기 때문에 네. 유승민 후보하고의 가상 대결을 보면은 추미애 유승민이 48.8 대 27.7, 뭐 21% 포인트 가량. 차이가 많이 나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김동연, 김은혜 때는 거의 박빙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때랑 생각하면 추미애 후보는 당시에 김동연 후보가 득표한 거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지금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이 형편없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때 득표했던 것보다. 그렇네요. 이게 차이가 엄청 많이 네, 납니다. 김동연 대 유승민도 마찬가지고 한준호 대 유승민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에서는 누가 나오든 지금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 경선이 본선 느낌이 나겠네요. 그렇습니다. 마치 광주, 전남, 전북 경선처럼 경기도지사 경선은 네. 여기서 공천이 되면 바로 당선이다 이런 공식이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에서는 야. 아무도 안 나오려고 하는. 그래서 원래는 김은혜, 안철수 두 후보를 저희가 지난번에 넣었는데 이번에는 뭐 그분들의 의지도 약하고 그래서 뺐고 지지율이 좀 잘 나올 수 있는 분들을 상정해서 넣었는데 네. 그래도 안 된다. 그래도 안 된다. 그래서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자, 근데 경기도 얘기하니까 그래도 이 조사에는 이번 조에서는 없었는데 네네네. 우리 대표님이 계속해서 여론 흐름을 보고 계시니까 네네네. 서울시는 여전히 민주당에게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기류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뭐 그냥 흐름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서울시장. 서울시 같은 경우는 네. 지난번에 그 김문수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예상보다는 적은 표차, 맞아요. 대선 때. 네, 한 자릿수로 붙어가지고. 나오면서 의외의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많이 높습니다. 맞아요. 이번 주는 더욱이 네. 코스피는 계속 막 6천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그다음에 윤석열 무기징역 됐죠. 예. 무기징역이 친윤에서는 과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민주당 지층에서 왜 사형이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민주당 지층도 좀 결집시키는. 그리고 결집시키는 판결 효과. 결과도 그렇지만 판결의 과정, 지기현 판사의 예. 판결문도 그렇고 그동안의 공판 과정이 되게 답답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판결을 보면서도 뭐 뭔가 고구마를 먹고 시원하게 지금 콜라나 그러니까 사이다 먹어야 일단락이 돼야 되는데 되는데 그게 안 됐어. 좀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 같은 경우 어허. 진보층이 더 결집해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높고 진보층도 결집해서 민주당 지지율도 높고 그래서 효과도 있겠네요. 지난번 대선보다 오히려 좀 격차가 좀 벌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예. 일부 조사에서 특히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좀 모름무응답이 많기 때문에 좀 팽팽하게 나오는 조사 결과들 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전화 면접에서는 또 일부 조사에서는 정원호 구청장을 이름만 불러줘가지고 이 성동구청장인 걸 모르는 분들이 아직 계시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이 서울 시민들 중에서도 네. 국회의원보다는 어떻게 보면 구청장의 인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그렇죠. 누군지 그래서 모르는. 정원호 현 성동구청장 하면 지지율이 잘 나와요. 근데 정원호라고만 불러주면 지지율이 좀 덜 나옵니다. 그리고 한참 다 불러준 다음에 왜 구청장 이름은 안 불러줘요? 그분이 정원호예요라고 하면 이제 아는 거죠. 근데 보기 문항만 불러주게 돼 있기 때문에 면접원들이 또 상세하게 그분만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서 그렇네요. 일부 조사에서는 정원호 후보가 저평가돼서 아하. 오세훈 후보랑 좀 팽팽하게 나온 조사 결과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아하. 근데 자동응답 방식에서는 대부분 정원호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최소 5 내지 한 10%포인트 앞서고 있어요. 박주민 의원도 마찬가지고 다 앞서고 있기 때문에 서울은 제가 볼 때는 네. 경기도보다는 격차가 좀 덜하긴 하지만 서울도 낙승할 것이다. 네. 그래요. 이택수 대표님의 이 예상을 딱 잘라가 저희가 박제를 해놓고 있겠습니다. 따끈따끈한 어제의 정보를 또 드리면 어제의 정보 좋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출마를 하려고 하는 후보 중에 한 분이 예. 서울이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어? 이런 얘기를 그래요? 네, 할 정도면 벌써부터? 오죽하겠습니까? 오늘 장동혁 대표의 기자회견 보고 나서는 그래 서울도 어렵겠네요.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사과할 줄 알았는데 왜 사과를 안 하는 사과를 안 하는 모습. 명확하게 사과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가 오늘 5,751, 5,800을 지금 눈앞에 좀 두고 있고 이런 것들. 네. 특히 수도권, 서울 여기도 이런 시장의 흐름이 작용이 되겠죠. 효과가 있겠죠. 이런 모습들. 그럼요. 일단 특히 70대 수도권에. 이상이 예. 많이 넘어왔습니다. 70대 이상이 지난 12월을 기점으로 대부분의 조사에서 예. 부정평가에서 긍정평가로 넘어왔어요. 그래요? 예, 긍정이 70대도?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70대 이상이요. 예. 유동이든 부동이든 자산이 많아요. 그러면 또 주식 투자 많이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요즘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코스피 올라가면 얼마나 더 기분이 좋아집니까? 거기에다가 부동산 정책을 이제 내세우는데 네. 이제 왠지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부동산 관련된 여론조사 설 때 많이 나왔잖아요. 예. 다 50%가 넘게 긍정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좀 신기하더라고요. 부동산 이게 건드리면은 그렇죠. 이거 건드릴수록 마이너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여론조사 전문가들 많이 해왔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밝혔듯이 네.
그 계곡에서 불법으로 장사하는 분들 정리했고 그다음에 코스피를 다들 5천 안 될 거라고 했는데 5천 그냥 바로 단숨에 넘어버렸고 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도 지금 계속 SNS에서 강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믿음이 가는 거예요.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한다면 될 것 같다. 이런 신호 때문에 야. 70대 이상도 지금 긍정평가로 넘어와서 남은 거는 지금 2대남 3대남이다. 이대남 2대남 3대남도 6,000포인트 돌파하면 많이들 넘어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젊은 층, 특히 남성들 표를 또 어떻게 설득해낼 것이냐 이게 중요해 네. 보이는데 코스피 6천이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네. 들고 한번 주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서울의 흐름까지 짚어 주셨고 이번엔 경기교육감 후보 지지도 이것도 저희가 조사를 했어요. 여기는 이제 워낙 셀럽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게요. 안민석 전 의원 또 네. 유은혜 부총리 이 두 분이 계시니까 음. 민당 지층에서는 임태희 현 교육감 네. 이분도 잘 하고 계시지만 보수 쪽에서 근데 민주당에서는 요번에 그러니까 민주 진영에서 진보 진영에서는 이번에 교육감 자리를 가져와야 되겠다. 근데 워낙 셀럽 두 분이 지금 출마 지금 후보로 예비 후보로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고요. 맞아요. 안민석 후보가 16.2%로 오차 범위내긴 합니다만 지금 가장 앞서가고 있고 네. 임태희 현 교육감이 13.3%로 대략 한 3% 포인트 가량 차이고요. 그다음에 유은혜 전 장관이 12.7%로 임태희 후보랑 아주 팽팽하게 나타났고 네. 그다음에 성기선 전 민주진보 단일 후보가 11.8%로 유은혜 후보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네. 박효진 전 전교조 경기지부장 4.7%, 그다음에 이해문 전 경기도 의원이 2.8%. 그래서 보시면은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만 1강 3중 2약 혹은 4강 2중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관심의 대상은 안민석 후보가 유은혜 후보를 조금 앞서가고 있는데 그 격차가 지난번과 비교하면 약간은 좁혀졌습니다. 아하. 지난번 조사 때는 안민석 후보가 15.3이었는데 이번에 16.2%로 1% 포인트 가량 올랐고요. 네. 유은혜 후보는 지난번보다 2% 포인트 가량 올라서 상승폭이 안민석 후보보다는 조금 커서 약간 큰 거죠. 근데 격차가 좀 줄었다라는 점에서 유은혜 후보도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 됐고 아무튼 진보 진영 지지율을 합치면 네. 김태희 현 교육감을 많이 앞서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경기도 교육감이 진보 진영에서 가져갈 가능성이 좀 크다. 그래요. 자, 이제 수치를 쭉 이제 어떻게 이제 놓고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단일화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사실상 게임은 해보나 마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네. 후보 진영들 뭐 캠프 쪽 얘기 다 들어보면 뭐 단일화 생각은 다 이제 없다고 하시니까 네네. 이렇게 각계 이 후보로 나와서 싸움을 벌이게 될 텐데 진보 진영 이제 후보들이 약진하고 있는 거 이것도 교육계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네. 흐름이네요. 그래도 저는 네. 그 지금 업슴하고 잘 모르겠다는 합치면 34.5거든요. 이쪽이 보수 후보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단일화 안 하겠다라고 해야 각자의 지지율이 좀 올라가니까 네. 그런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데 전국에 가서는 단일화하는 게 이 경기 도민 또 민주진영을 위해서 좋은 선택일 것이다라고 권해드리고요. 네. 그런 길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무튼 선거 막판까지 각계 격파 또 각자 도생을 해서 네. 지지율을 최대한 최대한 끌어올려야죠. 끌어올리고.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게 이제 필요한 부분이니까. 근데 네. 아무튼 관전 포인트는 안민석이냐 유은혜냐 두 후보 간에 물론 이제 성기선 전 민주 단일 후보도 지금 많이 약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후보들의 향후 앞으로 3월, 4월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흥미진진합니다. 경기도 교육감 네. 이것도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자, 이제 2월 20일 석 달 조금 더 남았어요. 네. 참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대표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봐야 될 관전 포인트, 민심을 요동치게 할 관전 포인트 이런 게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 선거는 인물이냐 정책이냐 구도냐.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의 당대당 통합
제안했던 거고. 근데 일단 그거는 좀 무산이 됐고 네. 그러면 이제 당분간은 다자 구도의 형태로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올 텐데 보수 진영도 개혁신당에 있으니까 2대2 구도로 가다가 나중에는 단일화를 안 하면 이기기 어려운 지역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결국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후보들하고 또 선거 연대를 해야 되고 그런 연대의 과정이 화학적 결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이 최소 1.5나 2가 돼야 되는데 네. 1 더하기 1이 가끔은 1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과정. 그러니까 구도의 문제를 민주당 지도부하고 또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너무 지나치게 싸우지 말고 또 당내 경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내 경선도 지나치게 싸우다 보면 원래 이제 또 잘 되는 집은 막 또 싸우다 보면 이게 감정적으로 좀 그래 네. 좀 갈등이 심해지면 좀 그럴 수 있죠. 있거든요. 경선이 그래서 너무 뜨거워서. 자만하지 말고 지금 현재로서는 뭐 17개 광역 도지사 본다면 대구 경북하고 PK 지역 한두 지역 빼고는 지금 다 민주당이 우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압승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또 지나치게 승리에 취하잖아요. 그러면 금방 또 좁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지금 사과 안 하고 좀 오늘 같은 기자회견을 한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 진영은 항상 늘 긴장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계속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낮은 자세로 맞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과 함께해야 된다. 네. 선거 트랄로피테쿠스, 선거 트랄로피테쿠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처럼 선거 전에는 이렇게 직립보행 안 하고 네 발로 이렇게 다니다가 선거 끝나면 직립보행을 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민주당은 선거 트랄로피테쿠스로 계속 가야 됩니다. 네, 굽신굽신. 네. 낮은 자세. 네, 낮은 자세. 아이고 좋네요. 네. 예, 그 표현 좋네요.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열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이것만 참 보더라도 국민들께서 지방선거에 또 힘을 모아줘야 이런 생각을 아마 유권자들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반면에 또 정치권이 일을 또 열심히 네. 하고 뒷받침하는 모습을 또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네. 이것도 좀 국민들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현재까지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도 잘하고 있고 민주당도 잘하고 있습니다. 뭐 서로 간에 막 최근에 갈등이 있다고 막 니탄 내탓 할 게 아니라 네. 지금 이 내란 세력들 잘 뭐 정리하고 또 이렇게 심판하고 이런 과정 네. 오마이 TV부터 시작해서 다들 잘한 겁니다. 서로 좀 칭찬해주기, 격려해주기, 또 맞아요. 좀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서로 힘을 북돋아주는 네.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 다 네 자, 덕분이야. 뭐 이런. 오늘 이렇게 좋은 조사 결과 분석 다 이택수 대표님 덕분에 우리 칭찬합니다, 대표님. 우리 박 앵커님 덕분에 오늘 방송이 아주 재밌었습니다. 좋습니다. 아유 칭찬이가 좋네요. 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또 아무래도 계속 이제 조사 결과도 있을 것 같으니까 네네. 그때마다 모셔가지고요. 네. 다양한 분석, 심도 깊은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